자, 볼게요. 이거 하나만 좀 얘기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써줄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기류법은 얘 이제 부정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얘를 반대로 이용해서 얘가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럼 유리수가 아니다의 거짓은 유리수이다죠. 그래서 걔를 루트 3이 유리수다 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유리수란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친구를 m분의 n이다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m이랑 n은 서로 소인 자연수.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얘는 3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m제곱분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n제곱은 3n제곱이 돼요. 그죠? 그러면 n은 3 곱하기 뭐니까 얘는 3의 배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n제곱이 3의 배수다. 그러면 n도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럼 n이 3의 배수다라는 건 얘가 3의 배수다라는 얘기죠. 아니다. 3의 배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럼 n이 3의 배수니까 n을 3k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k가 자연수. 들어와야 3의 배수인 상황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이걸 또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n제곱은 9k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m제곱은 3m제곱이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3m제곱은 9k제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왔나? 그럼 3으로 나누면 m제곱은 3k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m제곱 또한 3의 배수겠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m도 3의 배수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그럼 m이랑 n이랑 둘 다 3의 배수인데 쌤이 세팅을 뭐라고 했어?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했어. 그러면 m과 n이 모두 다 3의 배수니까 여기에 모순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가정에 모순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루트 3은 유리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리수다라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술형에 나옵니다. 서술형에만 나오면 다행이고 진짜 나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쓰라고 무조건 나온다. 자, 뚫어서 객관식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뚫리는 부분을 체크해 줄 건데 지금 여기 답안지가 나랑 똑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표시를 하세요. 펜을 들고 어디가 뚫리는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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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디가 뚫릴지 모릅니다. 랜덤이에요. 이 중에 5개 뚫겠지. 근데 이쯤 되면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게 빠르지 않겠나. 내가 뭐 서술형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객관식 무조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통째로 외워놓으면 객관식 그냥 맞추는 거겠죠. 통고는 서술형 확률이 높습니다. 통여고는 둘 다 자주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데 네 책이 없네. 니 왜 같이 안 보는데? 니 같이 안 봐주는데? 삐겠다 이거 오작긴데. 아 덥다. 아니 감기가 걸려가지고 추웠거든? 감기가 나왔나봐. 더운 걸 보니까. 덥다고 날씨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또 괜찮아. 근데 좀 움직이면 또 더워. 자, 실수와 부등식의 기본 성질 해가지고 실수는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죠? 허수 얘기하면서 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실수는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고 허수는 크기 비교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기억나야 된다. 자, 그래가지고 실수의 성질 이 0보다 크다 아니면 0보다 작다 0이다 셋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실수 얘기했는데 얘는 0보다 크면서 0보다 작아 이런 거 가능해? 가능해? 어떤 수가 있는데 걔는 0보다 크면서 0보다 작아 말 돼? 안 되죠? 어떤 수가 있는데 걔는 0인데 0보다 커 이거 말 안 된다 그지? 그래서 셋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 다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더하면 양수 되겠죠? 곱해도 양수 됩니다. 하나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붙이면 음수 되겠죠? 그리고 어떤 수가 됐건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등식 푸는 방법 아시죠?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되는데 단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되더라 라는 거. 그리고 절대 부등식을 오늘 배울 겁니다. 자, 절대 부등식이 뭐냐면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여기 뭘 넣어도 얘는 항상 맞게 틀리게? 맞아요. 참이 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에다가 어떤 거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라는 게 절대 부등식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제곱을 이용을 할 거예요. 제곱을. 자, A가 B보다 큽니다. 넘기면 얘가 0보다 크겠죠. 이거 당연한 얘기다. 그지? 그 다음에 제곱했으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곱한 거랑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더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이까지 이해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했는데 0이 나왔다는 건 각각 0 밖에는 안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절대값의 제곱을 한다면 여기 안에가 플러스였든 마이너스였든 결국 플러스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제곱하면 얘도 무조건 플러스로 나올 거예요. 절대값 붙어 있으면 제곱하시면은 부호는 상관이 없어진다. 왜냐? 제곱하시면 무조건 양수밖에 안 되니까. 근데 요거는 좀 다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곱을 안 한 상태다라면 얘네 두 개를 곱했는데 제곱을 안 한 상태라면 각각 절대값 붙여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둘 다 양수일 때 A가 더 크다면 절대값이 A가 더 큰 거가 되겠죠. 그럼 제곱했을 때 A가 더 큰 수가 된다.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등호가 붙는다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붙여줘야 된다라는 건데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죠? 문제가 어렵지? 문제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을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뭔지 아는 사람? 이거 뭐라 하더라?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거다. 아까도 쌤이 말하기를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완전 제곱식 또한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덩어리를 제곱했는데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제곱만 하면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조금 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 우리 중학교 때 막 처음에 배운 거 이차함수 꼭지점 찾는 거 있잖아. 그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말고 그 전에 배웠던 거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방법 그거 할 겁니다. 그거 생각하고 가시면은 조금 편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 4ab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전개해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얘를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얘는 또 고쳐보세요.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어떤 덩어리를 제곱했으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거는 이미 당연한 사실이 되는 거죠. 요 모양을 덩어리의 제곱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사실 계산밖에 안 할 겁니다. 계산을 하는데 뭘 계산해야 할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할지가 관건이죠. 그래서 부등식 나왔다 생각하면은 덩어리의 제곱을 만들어라 라고 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당연히 맞죠? 근데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있어. 등호 성립 조건. 그래서 이걸 꼭 써야 돼. 이렇게 푸는 거는 이제 간단하잖아, 너네가 볼 때. 근데 등호 성립 조건을 써야만 점수가 안 깎입니다. 이거 안 쓰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진짜 중요하다.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온다 그랬다.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단 등호는 그러면 등호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럼 어떨 때 0이 될까 얘가? 그러면 A는 뭐일 때? 그렇지. 그걸 꼭 어떤 상황에 성립하는지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네. 됐습니까? 간단하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AB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자, 그러면 얘가 A제곱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문자를 쌤이 A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얘는 A에 대한 몇 차항? 여기는 그럼 개수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AX 제곱이라고 되어 있다면 X에 대한 식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개수를 A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쌤이 이거를 A에 대한 식이야 라고 한다면 A를 제외한 모든 남아있는 게 그 항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완전 제곱식의 꼴로 바꿔볼게. 그럼 a 제곱에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 계속은 마이너스 b야. 그럼 여기 뭐 달아야 완전 제곱식 형태가 나오는 거게?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했더라? 반의 제곱. 개수가 뭐라고요? 반의 제곱은 뭐예요? 4분의 b제곱을 달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나? 그 다음에 요거까지는 원래 있던 놈. 그지? 그 다음에 다시 요것도 원래 있던 놈. 그럼 내가 얘를 마음대로 더했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요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뭘로 고칠 수가 있게? 요렇게. 됐나? 그 다음에 얘랑 얘는 계산하면 4분의 3b 해놓고 볼게요. 이건 덩어리의 제곱의 형태니까 양수거나 0이겠죠.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얘는 어떨까요? b제곱은 어떤가요? 0보다 크거나 같죠? 거기다가 양수를 곱했어요. 그럼 얘는 0보다 어때요? 같을 수도 있죠. 얘가 0이면 그대로 0 나와버릴 거니까. 그럼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 모양으로 정리를 했다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등호 성립. 언제 성립할까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은 얘가 얼마일 때? 얘도 얼마일 때?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b는 얼마? b는 0. 그럼 b가 0이야. 그럼 a도 얼마일 때? 0이 될까? 얘도 0이어야만 0이 되겠죠. a가 0일 때 성립.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나? 별로 안 어려워. 2차 함수만 잘했으면 뭐. 자, A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A제곱 플러스 2AB까지 쓸 거 아니야. 그럼 여기 항의 개수가 얼마야? 그러면 여기 뭐 써야 돼? B제곱.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2B제곱이 되려면 여기 얼마나 더 있어야 되게, 혜성아?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는 뭔데?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끝났나요? 뭐가 더 있는데? 뭐가 더 있게? 뭐라고? 등호. 단.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하게요? 등효? 또. 이렇게 쓰면 정답. 그 다음에 뒤에 거. 4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3b제곱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4로 한번 나눌까? 그럼 좀 편하지 않겠나? 뭔 말인지 이해하나? 여기를 1로 만들면 나중에 좀 편할 거라고. 그럼 4로 한번 나눠봐. 어떻게 돼? 이 상황에서 보자.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ab에다가 뒤에 얼마 달아야 돼?
이런 상황. 그러면은 원래 있던 거 얘잖아. 근데 여기다 얼마 계산해야 될까? 마이너스 2분의 1 아님. 뭐라고? 뭔데, 윤정아? 뭔데? 자, 위에 있던 거, 이거 있던 거가. 있던 거가. 이거 있던 거가. 이거 있던 거. 이거 있던 거가. 없던 거. 이거 있던 거가. 있던 거. 위에 있던 거. 그럼 없던 거, 이거네. 그럼 없던 거 생겼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겠지. 그럼 얼마 계산해야 돼? 이렇게 해서 2분의 1이라 했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뭔데? 플러스. 자, 이렇게 하면 끝났나? 그러면 대슈. 그 다음에 자, 요거 전개해 봅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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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겨. 요건가? 그럼 이거 바꿔봐.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오, 굿. 이렇게 되겠죠? 알아들었나?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음수 있습니까? 여기는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한번 개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A가 B보다 크다면 A제곱은 B제곱보다 어떨까요? 크지? 이거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붙어 있으면 계산이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다라면 앞에 걸 제곱한 게 뒤에 걸 제곱한 거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용을 하자라는 거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요거를 통째로 이렇게 제곱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A 플러스 B 요거 또한 통째로 이렇게 제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얘를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절대값 A를 제곱을 하면 부호가 상관이 있다 없다? 그럼 그냥 A 제곱이랑 똑같겠네. 됐나? 그 다음에 더하기 2 하고 AB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제곱을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제곱을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대로 그냥 이렇게 들어와셔야 됩니다. 됐나요? 제곱을 할 때만 상관이 없는 거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곱 B의 절대값 되어 있는 거 제곱하면 다시 뭘로 되겠다? B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이거 통째로 제곱하니까 이 절대값 기호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그냥 어떻게 나올까?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했나? 자, 그럼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 근데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모르는 상황이네. 얘네의 부호를 모르잖아, 우리가. 이해했나? 얘네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절대값 씌우면 얘는 무조건 양수. 근데 여기서 양수 떴다면 그냥 등호 있으니까 괜찮은 거야, 그지? 근데 얘가 만약 음수? 이해했나? 그럼 절대값 씌우면 얘는 양수. 그럼 음수보다 양수가 무조건 더 커요. 양수 나와도 등호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럼 이거 맞는 말이네요? 이해했어요? 됐다. 그럼 이제 등호 성립. 얘랑 어떨 때? 같을 때. 그럼 같을 때라면 얘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같아도 되죠? 이렇게 쓰시면 정답. 왜 이렇게 덥지? 안 덥나? 진짜 덥다. 아, 모드가 냉방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루트. 이것도 루트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뭐 하면 좋을까요? 루트도 제곱하면 됩니다. 이거 통째로 제곱. 그 다음에 이거 통째로 제곱. 그럼 뭐 어떻게 풀리게? 그냥 그렇게 풀릴까?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풀리게? A. 그냥 A. 그냥 A. 뭔데? 그냥 A가. 이거 제곱하면 그냥 A가. 뭔데? 이거 어떻게 뺏기는데? K다. 이거 어떻게 하는데? 맞나? 뭐 필요하게? 절대값 K지. 그럼 이거 제곱하면 뭔데? 절대값 A 더하기 2 루트 이렇게 되죠. 자신이 없노. 그 다음에 더하기 이런 상황 됐습니까? 근데 A랑 B가 양수래.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 여기까지 이해함? 얘는 무조건 양수. 그럼 생각해봐. 얘랑 얘를 비교해주면 될 거야. 그러면 요거하고 다를까 같을까? 달라요. 하나가 양수, A, B가 양수다. A, B가 양수래.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둘 다 양수래요. 그죠? 그럼 만약에 얘가 2고 얘가 3이면 여기 5 나오죠? 근데 여기 2, 3 해서 절대값 해도 똑같이 5 나오죠? 그러면 단 A, B는 양수이다 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랑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루트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맞다 이렇게 하면 되지.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 성립 조건은 안 적어도 됩니다. 됐습니까? 밑에 거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절대값 A 풀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하자고? 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이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제곱할까? 묶어서 제곱.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어, 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절대값 그 다음에 그렇지. 그럼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날아가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 날리고 나면 이런 상황이 된다. 그지? 그럼 절대값 있는 놈이 더 없는 놈보다 크겠죠? 아니면 양수였다면 같았겠죠?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알지? 0보다 같거나 클 때 맞지? 크거나 같을 때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단 등호는 앞에 써야 됩니다. 빼먹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제곱하면 앞에 뭐가 생긴다? 일단 그냥 써볼게.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쓸게. 이렇게. 그럼 요거는 이렇게 날아가면서 뭐가 생겨요?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제곱하면 절대값 A 루트 AB. 그 다음에 플러스 절대값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단 A가 B보다 어떻대요? 커요. 그 다음에 B도 그러면 A랑 B랑 둘 다 양수래요. 그죠? 그럼 요거랑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내가 말 틀렸나? 잠깐 한번 보자. 내 거 책. 이렇게 하면 됐다. 그럼 얘를 이렇게 다 몰아볼게. 봐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기하고 여기. 그럼 얘랑 얘랑 둘 다 무슨 수라고? 그러면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뭐야? 이렇게. 그리고 A가 B보다 어떻대요? 커요. 그러면 이거는 양수계요, 음수계요? 그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면 어떻게 돼? 없어져요. 그럼 2루트 AB하고 마이너스 2B인데 넘겨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 요렇게. 이해해요? 그러면 생각해봐. 이거를 2를 이렇게 날렸어.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면 여기는 AB 이렇게 남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B제곱 이렇게 남겠지? 이해해요? 그러면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는 B 곱하기 B잖아. 그럼 둘 다 B를 가지고 있다, 그지? 그럼 A를 곱한 게 클까? B를 곱한 게 클까? A를 곱한 게 크겠더라 라는 거지. 그 다음에
진짜 또 중요하다. 여기 단원이 다 중요하다. 자, 공식을 하나 알려줄 거예요.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볼 겁니다. 졸업할 때까지 나옵니다. 수능 칠 때도 나옵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뭐지 왜 안 풀리지 하면 이겁니다. 근데 이 생각을 못 해가지고 맨날 틀립니다. 자, 일단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기본 공식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을 산술평균이라고 하고 이 친구의 이름을 기하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식의 이름을 산술기하다 이렇게 편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써먹을 때가 이제 확인을 해가면서 써먹어야 되는데 언제 써먹냐라는 거지. 합의 최소를 구하세요. 요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곱의 최대를 구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이거 쓰는 겁니다. 무조건까지는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조건이겠죠. 앞으로는 뭐 다양한 수가 있겠지만 근데 조건이 있어. 이걸 쓸 수 있는 조건. 합의 최소를 구하세요. 곱의 최대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산술기하를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쓸 수 있는 조건은 A가 양수, B가 양수. 요 조건이 있어야만 요거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등호 성립 조건이다 라고 해서 하나 한번 볼 텐데 우리는 얘를 이렇게 안 외울 거야. 이렇게 불편하거든 분수로 하면. 그럼 양변에 2를 곱해봐. 그럼 어떻게 변할까? 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외울 겁니다. 이게 더 편하죠? 요 모양보다는. 자, 그러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얘랑 얘랑 같을 때입니다. 얘랑 얘랑 같을 때는 등호가 성립한다. 얘하고 얘하고 같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단 두 개가 같을 때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그냥 단방에 알아차리기는 힘들어.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쳐야 되니까 시험 치는 용으로 한번 알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를 채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어디서 봐야 되냐면 문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쌤이 아까 조건이 있어 라고 했잖아. A랑 B랑 0보다 클 때 이 조건을 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저거 보면은 산술기한가? 라고 본 다음에 쳐다봅니다. 그러면 B분의 A 더하기 A분의 9B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이 상황에 이 부분인 거고 얘가 이 상황에 이 부분에 해당해요. 두 개를 더해 놓은 상황 얘랑 얘. 그럼 얘랑 얘 이렇게 볼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지금 문자가 같아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크거나 같다 2라고 쓰고 두 개의 곱을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보세요. 그럼 B분의 A 곱하기 A분의 9B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나? 그럼 이거 약분하면 여기 얼만데? 9. 그럼 루트 9는 얼만데? 그럼 여기는 얼만데? 그럼 저 부등식 맞는 거가? 이거는 무조건 맞는 공식이잖아.
요런 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두 개의 합은 2에다가 루트 두 개의 곱. 이건 무조건 맞는 식이에요. 그럼 이걸 넣어봤더니 여기가 6이 나왔대. 그럼 얘 없다고 한들 이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해보면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뭐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뭘 써야 한다 그랬게? 단등호는 진짜 까먹는다. 뭐랑 뭐랑 같을 때라고? 아니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지금 이렇게 두 개 같아보면 안 됩니다.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그럼 생각해봐. B분의 A 더하기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사실. 두 개가 같을 때라며. 근데 두 개를 더해갖고 얼마가 나온 거야? 그럼 한 개는 얼마여야 돼? 그럼 B분의 A가 얼마여야 된다는 거야? 3. 그러면 이 상황을 좀 바꿔서 얘기해보면 A는 3B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된다. 네, 밑에 보세요. A 플러스 A분의 1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앞에 일단 뭐 쓴다? 2 쓴다. 그 다음에 루트 쓴다. 그 다음에 어떻게 쓴다? 그럼 여기 루트 안에 얼만데? 그럼 얘는 얼만데? 이런 상황이죠? 그럼 성립하나요? 저 말? 성립하죠. 근데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한다고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어떨 때? 그럼 각각 얼마씩 가져야 돼? 그럼 앞에 거만 봅니다. 그럼 A는 얼마예요?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전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나요? 예? 전개. 현준이 전개해봐. 1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1. 그러면 여기에서 잘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A 플러스 B하고 B 플러스 A는 크거나 같겠지? 뭐보다? 일단 뭐 쓴다. 두 개의 합이니까. 2 루트 A분의 B 곱하기 B분의 A. 이해하셨나? 근데 그러면 내가 이 식이랑 얼마 차이 나는데? 그럼 내가 여기다 2 더하면 똑같은 거겠네? 얘랑? 여기까지는 이해했지? 근데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주면 같은 값이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 2를 더하고 싶으면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될까? 2를 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루트 안에 얼마인가요? 1이요. 그럼 얘는 얼마인가요? 4. 이해하셨나? 그럼 얘가 4래. 그럼 얘랑 얘는 각각 얼마여야 될까? 1. 그럼 두 개가 A랑 B랑 어떻게 될 때? 1일까? 어떨 때?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연습이었고. 자, 일단 눈치를 채야 된다. 뭐 보고? 혜성아, 뭐 보라고? 뭐 보고 눈치채야 된다 그랬게?
우빈아 뭐 보고 눈치채야 된다 그랬게? x는 0보다 크고 이거 보고 눈치채야 됩니다. 이걸 보고 산술기하 쓰라는 말인가? 이렇게 눈치를 한번 착 채고 이제 문제를 봅니다. 뭘 구하라고 하냐면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제 빼박인 거야. 무조건 쓰는 거야. 자, 그러면 2x 플러스 3y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2 루트 두 개의 곱이 얼마예요? 뭐라 카노? 6xy 맞나? 근데 xy가 얼마래요? 1이래요. 그럼 이 값이 결국 얼마가 되는 걸까? 2루트 6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자, 그럼 얘가 2루트 6이라면 각각 얼마여야 되는데? 루트 6. 그러면은 단 등호는 그냥 얘랑 같을 때라고 쓰. 사실은 얘가 루트 6이니까 x는 2분의 루트 6 그지? 맞지? 그 다음에 y는 3분의 루트 6 요거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쓰는 게 사실은 더 맞는 표현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단 등호는 저거일 때 성립 이렇게 써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뭘 구하라고 했어? 이게 뭐야? 곱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또 이번에 빼박이야. 근데 나와 있는 게 x 플러스 2y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크거나 같다 뭐보다 2 루트 2xy 이렇게 갈 거야. 이해했나? 자, 근데 얘가 얼마래? 그럼 16이라고 쓰자. 자, 그럼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뭐 할까요? 그럼 여기 뭐 돼요? 그럼 xy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xy의 최대는 얼마게요? 그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뭘 써줘야 되게? x가 얼마? 이게 이거다 이거 8. 그 다음 y가 2y가 8이지. 이렇게 쓰면은 정답 되겠죠. 됐나요? 밑에 거 풀어보세요. 자, 시켜봐야지. 혜성아, 이거 어디서 눈치 까야 된다고? 그러면 뭘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어. 빼박이야, 이제 무조건 쓰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2y는 그거나 같다 2 루트 2xy. 그럼 xy가 얼만데? xy가 얼만데? 그럼 루트 안에 얼만데? 1. 그럼 여기 얼만데? 2.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각각 얼마씩 가져야 돼? x1, y 2분의 1 이렇게 찾아주시면 정답 되겠죠. 그 다음에 두 양수 x, y에 대하여 합이 저겁니다. 다음에 최대값을 구하세요. 쌤, 근데 합의 최소라면서요. 근데 이번에 합의 최대인데요. 이건 뭐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여줄게. 루트 있기 때문에 루트 100개나 못 재야 되겠노? 제곱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돼요? 절대값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게 없어야 되게? 확실하나? 왜? 그러니까 이거잖아. 양수라 했으니까. 두 양수 xy라 했으니까 절대값 2x라고 계산이 되는 건 맞지만 얘가 양수라 했으니까 필요 없는 상황인 거야. 그지? 이해했나? 그 다음에 플러스 어떻게 되는데? 2 루트 10xy 플러스 5y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5y는 얼마래요? 8이더래요. 이 부분이 8이더래요. 그럼 요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지? 그래서 뭘로 해결할 거냐면 2x 플러스 5y가 8이라는 걸 괜히 준 게 아니죠. 이건 합이니까 크거나 같습니다. 2 루트 뭐보다? 얘가 얼만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얼만 게 아니라 봐봐. 2 루트 10xy는 그러면 8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죠? 이해했나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거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될 때? 얘가 최대일까? 여기가 뭐가 될 때 이 전체가 최대일까? 얘랑 얘는 정해져 있잖아. 8이라고. 그지? 그러면 이 상황이 8 더하기 2 루트 10xy인데 얘가 언제 최대니? 이게 질문인 거잖아. 문제가 묻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이 값이 토탈 최대가 되겠냐는 거지. 얘가 작은 값을 가져요? 작은 값을 가지면 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떤 값을 가져야 될까요? 제일 큰 값을 가져야 되죠. 제일 큰 값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게? 아 진짜 제일 큰 값이 뭔데? 뭔데? 최대. 얘가 최대일 때 얘가 최대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결국 얘가 최대를 가지는 값이 언제 얼마일까라고 생각하면 얼만데? 여기서 볼 수 있다 얘가 언제 최대인데? 8일 때. 그럼 여기에서도 얘가 얼마라고 생각하면? 8이라고 생각하면 최대가 될 거다라는 거지. 얼마니? 16이더라. 근데 쌤은 지금 뭐 해놨어? 그러면 답은 어떻게 써야 돼? 4라고 써야 맞는 거야. 이해했나? 헷갈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분의 1. 그 다음에 B 플러스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까 쌤이 어떻게 하대? 쌤이 아까 어떻게 했다? 어쩌대? 전개해보세요. 요거. 그지? 그러면은 이거의 최소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겠지. 그럼 이 상황은 5 더하기 AB 더하기 AB분의 4가 최소가 될 때를 알고 싶은데 여기는 고정값이니까 얘가 뭐 어떨 때가? 얘가 최대일 때 이 전체가 최소? 최소일 때가 최소더라. 그러면 결국 이거의 최소값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합의 최소를 구하는 상황인 거야. 그럼 얘가 앞에 거, 얘가 뒤에 거다 생각하고 바로 갑니다. A, B는 크거나 같다 2 아니지. AB 플러스 AB분의 4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곱하기 AB분의 4라고 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쌤은 여기다가 얼마 계산하고 싶어요? 5를 더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얼마 계산할까요? 5를 더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계산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여기가 토탈 얼마죠? 그럼 5까지 더하면 9. 그러면은 최소값은 9가 되겠죠. 결국 요게 요거니까. 이해했나? 그럼 요거의 최소값은 이런 상황에 한 번 더 적어서 정리해 볼게. 4는 9죠. 9.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이게 내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그냥 전개했을 뿐이에요. 그죠? 그럼 구하라고 하는 식은 9보다 크거나 같아요. 구하라고 하는 식. 은 9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최소는 얼마예요? 9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각각 얼마여야 얘가 9가 될까? 3? 5 더하기 3 더하기 하면 2. 5, 2,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9가 되려면 얘네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알아, 해서? 뭐게? 왜게? 착착이 뭔데? 약분이 된다고? 약분하는 상황 아닌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어떨 때? 등호 성립. 같을 때. 그럼 자 봐봐. 얘가 얼마라고 토탈? 9일 때. 맞지? 그럼 여기는 얼마게? 4. 그럼 각각 얼마게? 2. 그럼 AB가 얼마일 때? 2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밑에 거 보세요.